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네. 대통령실 참모가 최성목 어떤 권한대행의 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은 31일 날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과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무회의의 어떤 심리 속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압박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어제 그 3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둘 사이에. 예.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 정진석 비서실장 뭐 했습니까?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서라도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세웠어야 될 부분은 12월 4일 날 일괄 사퇴의 사퇴서를 저 대통령에게 제출했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결기를 보였어야 되는 것이었다. 근데 그때 뭐 했습니까?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주지군 듯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지금의 이 혼란된 국정 질서를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이 국면에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항의성 메시지를 집단적으로 내는 것 이것은 더 이상 국민의 공복으로서 남아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정진석 사표 놓고 공방, 수리됐다. 기재부 반려했다. 저희가 아까 일면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용산 참모진 수석급의 이 용산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 실장은 내가 낸 이 사의 표명, 이 사표 수리됐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재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최 대행이 정 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말한 뒤 오후에 미안하다며 말을 바꿨다고 했고 기재부 측은 모두 반려했다라고만 밝혔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전에는 이 사의를 받겠다라고 했다가 오후에 미안해요, 안 되겠어요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오전에 언제? 어제 사실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만났느냐? 지금 보는 바로 저 모습. 어제 1월 1일. 현충원에 다 같이 갔었죠.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정진석 실장과 이 최상목 대행이 같이 나오다가 살짝 따로 팔을 붙잡고 뭔가 정 실장이 최 대행한테 얘기를 하는 바로 저 모습. 저 때 얘기를 한 건가라는 추측이에요. 저 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고 최 대행이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안 되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언뜻 생각하기에 김기영 대변인님 사실 뭐 사의를 표명을 했어도 미안해요, 안 되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사실 통상은 그렇게 상황이 종료가 돼야 되는 건데 수리됐다라고 정 실장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정 실장의 의지가 또 확고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네. 대통령실 참모가 최성목 어떤 권한대행의 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은 31일 날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과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무회의의 어떤 심리 속에서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압박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어제 그 3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둘 사이에. 예, 3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처음에 그 최상목 대행이 네. 그렇게 모든 참모진이 힘들다면 실장만이라도 수용해야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사표 수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지금 이걸 숙고해달라 같이 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제 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국정 안정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메시지가 강력히 전달이 됐다고 하면 네. 어제의 상황이 오늘까지 꼭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을 내가 직접 또 알아보니까 둘 사이에 3번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번의 전화 통화였는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 너무 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면은 이제 정 실장의 사의 표명만 좀 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뭐 둬야 되냐 이런 얘기가 오가다가 결론적으로 아니다, 수리할 생각 없다라고 최대행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전화 통화가 오간 뒤에도 정진석 실장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일괄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사랑하는 용산의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새해 큰 복 받으시고 늘 강건 승리하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새해 맞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느낌인 거냐라는 거죠. 이 김진욱 대변인님. 뭐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 우리가 저런 얘기 할 때는 떠날 때 저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이제 남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이제 더 이상 정진석 비서실장을 남겨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의 수석들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보좌 역할을 맡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대통령의 비서실이라고 하는 곳은 대통령직을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기구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개인에 대한 보좌가 아니라 그 직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보좌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리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 정진석 비서실장 뭐 했습니까?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서라도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목소리를 내세웠어야 될 부분은 12월 4일 날 일괄 사퇴의 사퇴서를 저 대통령에게 제출했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결기를 보였어야 되는 것이었다. 근데 그때 뭐 했습니까?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주지군 듯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지금의 이 혼란된 국정 질서를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이 국면에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항의성 메시지를 집단적으로 내는 것 이것은 더 이상 국민의 공복으로서 남아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데 내가 볼 땐 남길 이유가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관건은 그래서 그럼 김기용 대변인님 오늘 정진석 실장은 출근할까요? 저는 뭐 오늘 혹시 출근을 안 하더라도 좀 네. 길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일을 할 거라고 봅니다. 돌아올 뭐냐면 것이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이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그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이 권한 받기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 속에서 야당이 탄핵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임명을 보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야의 어떤 합의나 어떤 논의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박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탄핵을 했을 때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151명이냐 아니면 200석이냐의 어떤 정적 의결수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네. 이게 가처분이기 때문에 1, 2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올 수 있는데 그런 사이에 어떤 권한대행의 대행으로서 이런 부분은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충돌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탄핵을 소추했는데 그 6명인데 그게 8명이나 9명이 됐을 때에는 네. 그런 어떤 표결에 의해서 결국은 판사, 그거를 재판하는 사람들 또한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이 분리되는 그 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기다리면서 상황을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조차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 건 독단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특검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지혜롭게 헤쳐나가자는 측면에서 일종의 압박의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정진석 실장이 설혹 오늘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도 출근하지 않는 기간이 길진 않을 것이다. 곧 돌아올 것이다. 이후에 계속 이어질 정치적 상황들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한테 강하게 항의하는 메시지지 정말
진짜 옷 벗고 나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절대 안 나가, 출근 안 해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정 실장이 그럼 오늘 출근을 만약에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정 실장과 함께 다른 용산 참모들도 같이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었다는 거죠. 정 실장이 안 나오고 할 수 없다라고 항의성 표현을 하는 상황에서 아까 김준욱 대변인님 남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 1인 4역을 하고 있거든요. 총리는 총리 역할은 총리실에서 좀 보좌를 해줘야 되는 거고 대통령 역할은 대통령실에서 보좌를 해줘야 되는 건데 남기지 않으면 새로운 비서실장, 새로운 수석 가능한 상황입니까? 저는 뭐 굳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보좌를 하지 못하는 기구에서 있는 사람들은 잉여입니다, 잉여.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 혈세를 괜히 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압박, 항의성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건 가당치 않다. 지금 난파선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리기 위한 명분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 명분을 그대로 그냥 실어주는 것이 제일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뭐 대행의 대행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네. 최상목 권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 대행일 뿐이지 뭐 국무총리에 대한 대행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인사권,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었던 임명권 이런 부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임명권을 국무회의에 심의하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온도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온도차가 여기 계신 두 분에 대한 온도차뿐만이 아니고요. 용산과 이번 사안을 두고 여당의 온도차도 살짝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재판관 임명 반발했던 이어 하루 만에 국정 안정, 최 대행의 힘 실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힘을 실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총리실도 그렇고 다른 그 내각도 그렇고 이 각자가 다 국정 안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혹시 그럼 헌재 재판관 임명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를 대응하실게요? 전혀 없습니다. 네. 국정 안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정진석 실장 등등을 비롯한 이 대통령실 참모진이 다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라는 질문에 국정 안정이 좀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김기행 대변인님, 이건 용산과 지금 국민의힘 여당과 온도차가 있는 거 맞습니까? 온도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같은 생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같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결정에 대해서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네.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입장을 밝힐 때 그런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초기에 여당 내에서도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 독단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정의 한 축 아닙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실도 앞으로의 특검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입장을 할 때 서로 공유하자는 차원이라고 보고 사실 국정안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국정안정과 내란 진압이라는 제가 볼 때는 서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 안정을 위한 그런 방향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계엄과 탄핵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과 민생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